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최근 중국 대륙의 한 개인 사업자는 2003년부터 9개 회사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경영했지만 코로나19로 3년이 지나면서 밥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나. 매 전염병 발생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영상에서 3년째 전국에 349만 개 기업, 961만 개 자영업자가 없어졌다며 이 가운데 내 언론사와 보석사 7개 점포가 있다. 나는 절대 패배를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다. 2003년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타격을 받았지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강인한 정신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3년 연속된 타격으로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 2020년부터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고 6시간 이상 쉬지 않고 일하면서 밤낮이 뒤바뀌고 연중 내내 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도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2020년 전염병이 시작된 후 나는 저축한 돈을 모두 다 날리고 결국에는 300만 위안 이상의 빚을 졌다. 부득이하게 차를 팔고 집을 팔고 또 대출금도 갚고 월급도 줘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회사를 폐점하고 오프라인 상점을 닫고 전국을 뛰기 시작했다. 나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1개월 동안 편안히 자지 못하고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11개월 330일 동안 나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사교도 다 포기하고 취미도 다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11개월이면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잘 웃고 차 마시고 여행 다니고 술 마시고 친구 사귀는 걸 좋아하는 그런 내가 아니다. 이제는 외출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달 30만 위안의 돈을 갚는데 검소해야 할 수밖에 없다며 숨이 턱턱 막혔고 마침내 대부분의 대출금을 다 갚았다. 그래서 나는 정말 피곤했다. 하지만 다 내려놓을 수 없었다. 내가 쉬어버리면 밥 먹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쉬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처지가 나 혼자가 아니라고 믿는다. 나는 절대 예외일 수 없다. 모두 돈을 벌 수 없다. 누가 4,400만의 중소기업들을 구하러 오겠나. 누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겠나. 매번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자의 말은 많은 네티즌을 울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너도 참담하구나. 공산당 탓은 할 수 없으니 전염병을 탓할 수밖에 없다. 슬프다. 모두 중공 일당 독재의 악과다. 당신들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관료 자본이 어떻게 크고 강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2021년 12월 세계재정보도에 따르면 2021년 1월에서 11월 중국 내 중소기업이 약 437만 개가 영구 폐쇄돼 같은 기간 신규 기업의 3배가 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공 최고 지도부는 전염병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차례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진핑은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동적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습니다. 방역 통제와 자급 생산 재개에 직면한 시진핑의 모순된 상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이 코로나19의 충격을 받아 경제 발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중공 중앙정치국에서 열린 경제회의에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촉진은 다음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에이켄 경영대학원 교수인 시에티에는 현재 중국 경제가 수출과 내수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남은 것은 인프라 건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를 강화하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문제는 인프라 건설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그렇게 많은 시장과 수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 미디어 블룸버그도 중국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상투적인 방법이라며 베이징에서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려는 것은 투자를 끌어들여 산업 사슬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중국의 경험에 따르면 이것은 부채만 증가시키고 특정 산업의 가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전역이 코로나19 여파로 동적 제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가 한 달 넘게 봉쇄되면서 공급망 문제로 인한 국제적 우려는 물론 중국 제조업과 소매업 등의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에도 큰 압박을 가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중공 제20차 전대를 앞두고 시진핑은 경제난에 직면한 3기 임기를 모색할 것으로 주목됩니다. 시에티엔 교수는 정치적 안정과 재선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시진핑은 동적 청산과 동시에 경제 안정화를 완성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로 정책은 정권의 안정을 위한 것이지만 인프라 건설과 경제 발전과는 상충되며 중공은 체제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경제를 희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의 정치경제학자 침펑르는 중국의 많은 정책은 외부 세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당국이 고려하는 것은 숫자이거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다. 이 과정에서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파산했는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